어느 순간부터 범죄가 방송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최근 범죄 사건을 재조명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고 또 그만큼 많아졌기에 나온 평이다. 블랙 역시 비슷한 포맷을 선보이며 뒤늦게 범죄 사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뛰어들었다는 것. 실제로 막차를 탔다고 평가받았던 블랙은 막차가 아니었다. 이후 이 채널 용감한 형사들 이달 방송을 시작했다. 어쩌다 통상 사건 사고를 다루거나 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를 이루던 범죄가 예능을 만나 방송가 트렌드를 바꿔놓았을까? 핵심은 이야기에 있다. 경찰청 자료 2016에서 2020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살인범죄 검거율의 경우 97%에서 100% 또는 그 이상도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2월돼 해당 년에 해결하게 되면 101%, 102%도 기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과학의 발전, 수사 기법의 진화, 법권 충학 법체면 등 체계화된 수사 시스템이 만든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를 끝으로 더 이상 연쇄살인 사건 등을 저지르고 오랜 시간 잡히지 않는 범인은 없다고 덧붙인다. 정확히 말하면 빠른 검거가 가능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야기가 된다. 이전에는 범죄 방송의 목적이 해결이었다면 지금은 높은 검거율을 기반으로 분석과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료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범죄를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져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송가는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현명함을 택했다.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또 예능이 더 이상 웃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은 방송계의 변화도 한몫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도 같은 이유인데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함과 공감을 선사하는 동시에 궁금했지만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없었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방송가에서 각광받는 상황이나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박사를 필두로 했던 KBS 2TV 범죄시사교양 프로그램 표리부동 등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경기도에 혼자 거주 중인 회사원 이모 29 역시는 무조건 나쁘다, 조심하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살펴보는 게 왜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며 범죄 예능을 즐겨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보다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니 공감이 되고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가 많은 것도 흥미를 느끼는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꼼꼼히 챙긴다면 범죄는 더 많이 탁상에 올려 요리할 가치가 있는 분야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고 저지른다. 그리고 변화한다. 통계청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빈집 절도는 2011년 34,957건에서 2019년 6,394건으로, 소매치기 절도는 2011년 2,381건에서 2019년 534건으로 각각 81%, 77%로나 감소했다. 반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지능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31만 5,2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8% 증가했다. 또 코로나19로 조직원들의 활동이 제한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건은 16.7% 줄었지만 메신저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4.6% 늘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범죄와 그 실태에 대한 시에 적절한 방송은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진화되는 수법에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 코로나19로 인한 스튜디오물의 번성, 범죄물의 어두움을 상쇄하는 권일용 교수 등 전문가들의 등장 등도 번째 예능 건성 이유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다뤘던 범죄를 다시 다루는 데 있어 수위를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극성만 남을 우려도 있다. 프로그램끼리 그러한 형태의 경쟁이 되면 경각심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도 있다고 경계했다. 전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알쓸범잡이에 임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범죄는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시즌2까지 제작되고 있는 TVN 알쓸범잡이의 경우 범죄를 다루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시즌 연장의 비결이다. 과거 사건을 재조명하지만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만을 다루지 않는다. 사건의 끝에서는 과거 맞이한 비극을 다시 맞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은다. 단순히 사실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사건을 뜯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목소리를 보태는 역할을 해 범죄 예능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방송가는 이와 같은 트렌드에 발을 맞추되 명확한 의도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진지하게 살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범죄가 탁상에 쉽게 올라온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질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조립식 가족 배우 김영욱이 모니카에게 김지석과의 만남을 적극 격려했다. 13일 방영된 TVN 예능 조립식 가족에서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의 형태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출연했다. 여러 작품에서 조연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린 현봉식과 그 외의 배우들, 엔조이 커플로 유명한 진짜 8년차 커플 임라라와 손민수 커플, 댄서 모니카와 립제이의 조합이 펼쳐졌다. 배우 현봉식과 그의 동거인들은 생활비 각출 때문에 잠시 혼란을 겪는 모습이 그려졌다. 현봉식은 화를 꾹꾹 삼키기도 했으며 이들의 갈등에 대해 이용진과 김영욱은 안타깝다는 듯 쳐다보기도 했다. 엔조이 커플로 유명한 손민수와 임라라는 임라라의 다이어트 때문에 꽤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 건강검진을 한 이들은 임라라의 내장 지방에 대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임라라는 삼시세끼 닭가슴 살 먹을 자신이 없다. 나는 그냥 간헐적 단식하겠다. 라고 말했으나 손민수는 적극 운동을 권유했다. 손민수는 임라라에게 2kg 더 찌고 허리 망가져봐야 정신 차릴래? 라며 답지 않게 차가운 말로 임라라를 자극하기도 했다. 이어 손민수는 라라야, 나는 너를 보면 심장이 아파 라고 말해 무드를 자아냈으나 임라라가 차갑게 그거 병이야, 민수야 라고 말했다. 결국 임라라는 운동 후 한 끼 식사에서 제대로 먹겠다는 듯 장보기의 진심을 보였다. 손민수가 거듭 채소를 권유해도 임라라는 한사코 거들떠 보지 않았다.
임라라는 알다시피 간헐적 단식이다 라면서 한 끼 먹을 거 제대로 먹겠다잖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랐다. 손민수는 이미 사전에 임라라로부터 3개 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상황. 손민수는 너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나 다른 여자한테 갈 거야 라고 말했다. 임라라는 금세 싸늘해진 얼굴로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됐어. 치사해 나 안 먹어 라고 말한 후 황급히 자리를 떴다. 김영욱은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는지도 모르지. 다이어트고 뭐고 너 조심해라 라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찼다. 이들은 곧 화해했다. 손민수는 내가 정말 아까 헛나왔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진심이 아님을 거듭 설명했다. 임라라 또한 아니 나도 알아. 손민수가 다른 여자 못 만난다는 거 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 진짜일까봐 그게 섭섭한 거야 라고 말해 두 사람은 진한 화해를 했다. 한편 모니카는 자신을 이상형으로 꼽은 김지석에 대한 반응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무릎 수술 후 돌아온 립제이는 병실에서 모니카를 향한 청혼자를 무수히 봤다고. 김지석이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니카에게 혼나고 싶다라며 독특한 고백을 했던 것. 이에 김영욱은 김지석 괜찮아. 내 손주로 나왔어서 알아. 라면서 김지석이 괜찮아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